반갑습니다. 18강인가요? 이번 주에는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쓸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쓸까?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 그러니까는 필력을 타고난 사람이 소설을 쓸까? 저도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소설은 누가 쓸까? 그리고 과연 소설가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설가에 대한 그 자질을 안고 태어났을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소설을 쓸 수 있는 자질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만 소설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는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 과연 내가 소설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소설을 써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된다, 기필코 나는 남은 여생을 소설가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 언제까지 완성을 할까, 약간 그 2차원적인 생각이죠. 직업도 없이 한 가장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그 의무가 있음에도 가족을 등한시하고 소설에만 매달렸죠. 그러면서 생각이, 내가 소설을 잘 쓰면은 출판사에서 내 원고를 사줄 것이고, 그리고 그 원고가 팔리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 막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가정주부도 있겠죠. 소설을 쓰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소설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 책이 팔릴까? 아니면은 내 책을 출간해주는 그 출판사가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포기를 못하고 계속 소설을 쓰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권이 완성이 되고, 그 한 권이 세상의 빛을 보면은 좀 용기가 두 번째 작품은 좀 더 좀 치열하고 좀 더 잘 써야겠다는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소설을 쓰다 보면은 이제 소설가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은 한 권의 소설을 완성하기 전에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나 그 큰 것을 바라는 거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못할 바에는 소설 안 쓰긴 하겠다. 내 책을 또 누가 읽어줄까? 내 원고를 출간해주는 출판사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소설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타인에 의해서 조용되거나 타인을 의식하고 쓰는 것이 아니죠. 100% 자신이 이런 그 용기를 줘서 소설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소설을 쓰다 보면은 그게 좀 마음 먹은 대로 좀 안 되죠. 근데 다른 일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부터 자전거를 그냥 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뒤에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죠. 성인이라도 처음은 서툽니다. 그러죠. 그런데 소설 쓰기는 왜 안 될까요? 소설 쓰기도 처음에는 서툴지만은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고
하다 보면은 잘 쓰게 됩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죠. 다 처음에는 잘 썼으면, 하지만은 포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누가 시켜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자아가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했는데 왜 포기를 할까? 그리고 서툴더라도 나를 위한 길인데 왜 나 자신을 배려해 주지 못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서글프고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설을 완성을 하라. 완성하고 나서 포기를 하라.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나 이제 소설을 완성하게 되면은 포기가 안 되죠. 그 다음 작품도 쓰게 되고, 그렇게 쓰게 되다 보면 상도 타고 작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소설은 간단합니다. 시처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이 소설입니다. 시는 일단은 뭐 시적 대상을 시적 상상력을 더 붙여서 그 시적 상상력을 객관화해서 객관화한 그 시어를 다시 뭐 수상적 관념으로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이 한 편의 시가 완성이 되는데, 소설은 자기가 겪은 경험에다가 허구를 더 붙여서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는 짧지만은 이제 소설은 길다. 더군다나 이제 장편은 더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장편을 권유를 합니다. 왜? 그 단편을 갖고 이렇게 좀 어떤 잣대를 재죠. 작가의 역량을 보는데, 사실은 장편을 갖고 판가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소설이라는 것 자체도 장편을 말하는 거고, 단편은 이제 숏꽁트라고 하죠. 짧은 꽁트, 짧은 글, 그렇게 하죠. 소설을 쓰다 보면은 이제 혼자 자기만의 그 함정에 빠지는 수가 많은데, 과연 이게 소설일까? 이렇게 쓰는 게 소설이 맞는가? 끊임없이 자아를 비판하죠. 공산당도 아닌데. 그러다 자아를 비판하는 그 빈도가 좀 높으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소설을 쓰신 분은 자아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그것은 일단 원고를 완성하고, 판가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죠. 처음에 소설을 쓸 때는 그냥 쓰면 됩니다. 처음부터 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을 쓰면은 뭐 두말 없이 뭐 좀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낼 일이죠. 하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한 권의 소설 써본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입이 닳도록 한 얘기가, 우리에게는 태고가 있다. 아름다운 태고. 태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써도 상관이 없다. 뭐 시점이 틀려도 상관이 없고, 뭐 묘사가 잘못돼도, 대화체가 잘못돼도 통과. 전체적인 그 분위기 잘못돼도 통과. 왜? 태고 때 다시 잡으면 되니까는. 집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그 미장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쓱쓱 바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완성 단계일 때 곱게 흠집이 없이 반듯하게 이렇게 잡죠. 소설도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제도권에서 소설 교육은 그 태고를 많이 다루지 않죠. 그래서 뭐 태고는 뭐 그렇게 크게 염두를 안 두는데, 사실은 소설은 태고죠. 태고가 없는 소설은 완성이 없죠. 소설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자동차를 만들어도 마지막에 다 점검을 하잖아요. 브레이크는 잘 드는가, 계기판은 잘 들어가는가, 각종 전자장치는 하자가 없는가.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은 다시 보충을 해서 출고를 하게 되죠. 하물며 소설인데 태고를 안 하고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까?
물론 태고가 쉬운 건 아닙니다. 같은 글을 두 번 정도 읽으면 태고를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통과가 돼요. 잘못된 것도. 하지만은 태고를 많이 할수록 작품의 질은 빛이 납니다. 그 해밍웨이는 그 노인과 바다를 250번 태고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50번은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도 10번 정도는 태고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매일 그 소설을 쓰기 때문에 일단 소설이 완성이 되면은 방치를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 태고를 하고 또 방치를 했다가 다시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생각이 나면 태고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태고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됐다 하면 이제 출간을 하게 되죠. 처음에 소설을 쓰다가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또 무엇을 써야 될까 답답하기도 하죠. 그럴 때 잠깐 쉬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식힌다고 산책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소설은 시와 다르게 길잖아요. 안 막히면 정상이 아니죠. 막힌다고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생각이 더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녀는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이 났어.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막막해. 카페에서 누구 만나긴 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먼저 왔으면은 앉아서 기다리죠. 되게 뭐 혼자 있으면 이제 그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뭐 좀 편안한 자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잘 와닿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 폰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약속 상대가 오길 기다리죠. 아니면은 이제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으면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제 목이 마르면은 물을 청해서 이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잘 해요. 되는데 이제 소설을 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나와. 그런 생각이.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에 이제 둘이 갔어. 둘이 가서 펜션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그 친구는 아직 잠속에 빠져 있어. 그래서 혼자 바닷가로 나가서 산책을 해야겠다. 이제 혼자 펜션에서 나서서 바닷가로 갔어. 또 거기서 딱 막혀. 만약에 이제 그 소설 아니다.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준다면은 너 잘 때 나 저쪽에 혼자 산책하다가 바다 끝에 있는 그 소나무밭에까지 갔다 왔어. 소나무밭에 가서 보니까 경치가 이쪽보다 훨씬 더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소설이다 생각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죠. 아니면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한다고 하거나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잠깐 머리를 식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이 나야 돼. 그게 정상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완전히 소설을 잊어버리죠. 청소만 한다는 것이 갑자기 분리수거용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장에 나가서 아파트 아는 사람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재미있는 글이 있어갖고 그걸 읽다가 그 작가의 글을 또 찾아서 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고 뭐한말로 삼천포로 빠지게 되죠. 그럴 때는 다음 대목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나갔어. 거기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거기서 딱 중단하고 친구가 일어났어. 친구하고 둘이서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술 마시면서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라든가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자기가 이제 생각나는 부분만 써요.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바닷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생각이 나.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심리작용이냐면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편하게 쓰면 되는데 소설을 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바탕에는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숨어 있어요. 왜? 이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다른 작가들의 어떤 그 창작 강의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은 어떤 그 묘사라든가 아니면 작가 정신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작가의 어떤 태도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대부분의 그 작가 자신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글쓰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스스로가 다 깨우치게 돼요. 배우지 않아도. 중요한 거는 완성입니다. 소설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가 정신을 해야 된다. 묘사에 대해서 세계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작가의 세계관은 뭐 일반 사람들의 세계관하고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창하게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을 쓰다 보면은 저절로 터득하게 되고 저절로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다른 작가가 말해주는 대로 따라하면은 자기의 그 세계관이 아니고 다른 작가의 그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독특하죠. 제가 그 영상 올린 것처럼 톨스토이를 존경하지만은 톨스토이처럼 글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글은 내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세계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소설을 쓰면서 자아 비판하지 말자. 소설을 쓰면서 내가 과연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을까? 내 원고를 출간해주는 출판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한번 시작했으면은 꾸준히 끝장을 보자. 태고가 있으니까는. 그리고 소설을 쓰다가 막히면은 컴퓨터 떠나지 말고 다른 부분을 시작하라. 사람은 같은 일을 일주일 이상 하게 되면 어떤 그 일이라도 같은 일을 계속 일주일 이상 하게 되면 습관이 되죠. 근데 글을 쓰는 거, 소설을 쓰는 것도 습관처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일 소설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죠. 전업 작가가 아니니까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출근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회식도 해야 되고 또 휴일날은 가족들과 여행도 가야 되고 바쁘죠. 가끔은 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셔야 되고 또 와이프하고 또 백화점도 가야 되고 거의 잠잔 시간 빼놓고는 거의 나름대로 혼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쓸 시간 없죠.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거지도 바쁩니다. 서울역 앞에 노숙자도 나름대로 하루에 스케줄이 빡빡해요. 우리가 볼 때 맨날 잠자는 것 같아도 그 노숙자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되고 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을 구해야 되죠. 그러자면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가니까는 가서 기도를 하면은 500원씩 준다. 그럼 그 500원 받으러 가야 되죠. 아니면은 술 먹는데 술 먹고 있는데 끼어 앉아서 술을 얻어 마시든지 그런 궁리를 다 해야 되죠. 그냥 마냥 잠만 자면은 죽음과 같은 거죠. 하물며 직장에 다니거나 가정주부거나 아니면은 가장이면은 자기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타인을 위해서. 하지만은 자기 시간을 만들면은 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양손에 줄 수는 없죠. 하지만은 돈을 벌면은 명예가 따라오고 명예를 가지게 되면 돈이 따라오죠. 소설 쓸 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일부러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려면 다른 어느 일인가는 포기를 해야 되죠. 저녁 먹고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이런 시간을 줄여야 되죠. 할 거 다 하면서 소설을 써요? 그거는 좀 소설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죠. 그래도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은 잠을 덜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난 기상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패턴이. 매일 6시에 일어나시는 분이라면은 5시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주일만 5시에 일어나면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1시간 동안 소설을 써보세요. 그러면 낮에 몇 시간 쓴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네, 여러분들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소설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최소한도로 A4 용지 2면은 쓸 겁니다. 이제 200장 오는 곳으로 16장 폭이 되죠. 여름은 160장이에요. 백일이면 1600장이죠. 그럼 한 80일 정도의 천매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이 추천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새벽 시간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설은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내 자신을 위해 쓰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뿌듯해져요. 뭐 저녁에 늦게까지 술 마셔도 되고, 아이고 오늘 집에 가서 소설 써야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1시간 덜 자는다고 해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1시간 일찍 자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잠자는 그 시간은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설을 하루에 1시간씩만 쓰는 습관을 기르면은 금방 한 권의 그 원고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말처럼 쉽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쉬워요. 해보면. 안 해보면 어렵고요. 아이고 내가 알람 울려도 제때 못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5시에 깨느냐.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아침 시간, 하루를 여는 새벽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루가 뿌듯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소설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저는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부터 소설을 쓰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설을 쓸 때 편하게 써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태고가 있으니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